세계적인 거장 엘프레드 히치콕의 작품 새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여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배우 티피 헤드런. 60년대 후반 그녀는 남편 노엘 마샬과 함께 어떠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인 노엘 마샬은 영화감독이자 기획자로서 영화 엑소시스트의 기획자로도 유명한데, 이들 부부가 만들고자 했던 영화는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우정을 다룬 훈훈한 스토리의 영화였습니다. 티피 헤드런은 수년 전 아프리카 현지에서 영화 악마의 추수와 히어로즈 다이아드를 촬영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는데요. 이곳에서 가뭄 때문에 사자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본 그녀는 큰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야생동물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남편과 함께 동물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만난 현지 조련사는 티피에게 야생동물에 대해 잘 알고 싶다면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하였는데, 이 조언을 들은 그녀는 실제로 사자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생활하기까지 했습니다. 닐이라는 이름의 이 사자는 마치 덩치가 조금 큰 고양이 마냥 티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빠르게 적응해 갔는데요. 가족이 된 닐은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낙점되었고, 4년간의 시나리오 작업 끝에 1974년 부부가 기획한 아름다운 동물 영화는 드디어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 첫 촬영을 시작한 지 무려 7년 만에 부부가 기획한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로어, 감독 겸 남자 주인공은 남편인 노엘 마샬, 여주인공은 부인인 티피 헤드런이 맡았으며, 이들은 극 중에서도 부부 역할을 맡았고 자녀들 또한 실제 자녀들을 배우로 온 가족이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프리카에서 맹수들과 생활하는 아버지를 찾아온 가족들이 수많은 사건을 거쳐 맹수들과 친해진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며, 탄자니아의 한 초원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미국인 동물학자인 아버지 행크는 가족들과 떨어져 탄자니아에 머물며 야생동물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 메들린과 딸 멜라니, 아들 제리와 존은 아버지를 만나러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도착하기로 한 당일 행크는 동료와 작은 다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고,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행크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엔 행크가 연구하던 사자나 호랑이, 제규어, 표범 등 수십 마리가 넘는 맹수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수십 년 전 영화들이 다 그렇듯 맹수들과 약간의 다툼 끝에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그런 뻔한 결말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영화가 개봉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던 상당수의 관람객들은 도저히 못 보겠다며 극장을 뛰쳐나오기도 했고, 일부 사람들은 동물보호단체에 항의를 하거나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1,7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이 영화의 최종 수익은 200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70억 정도만 벌어들일 만큼 쌉적자를 봤습니다. 내용만 보면 딱히 충격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은 없었고, 고작해야 인간과 맹수들 간의 작은 충돌이나 야생동물끼리의 싸움 장면이 전부였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영화는 충격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논란이 되었던 걸까요? 로어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은 당시 촬영 감독이었던 얀 드봉의 폭로에 의해 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로어가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엔 섬뜩한 사진과 함께 그의 폭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로어를 촬영했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날이었다며 포문을 연 뒤 머리에 220바늘이나 꿰맨 부상 흔적을 공개했는데, 로어의 촬영 현장은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에 넣은 맹수들의 숫자는 사자 71마리와 호랑이 26마리를 포함 표범, 제규어, 코끼리 등 100여 마리가 넘어갔지만, 현장은 그 어떤 안전요원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이 그저 방치된 상태였고, 이 동물들은 감독인 마샬의 개인 목장과 동물원, 서커스 등 여러 곳에서 섭외해온 동물들로 야생성이 아직 남아있는 진짜 맹수들이었습니다. 140명에 가까운 배우와 스태프들 중 맹수에게 공격당해 부상당한 인원만 70명, 무려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촬영 감독 얀드봉은 사자를 가까이서 찍어달라는 감독의 지시를 따르다 뒤통수 부분을 심하게 물려 220바늘을 꿰매야 했고, 촬영 내내 부상자가 속출하여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여주인공 티피 헤드런은 코끼리를 타다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진 데다 사자가 목 부분을 핥히는 바람에 38바늘을 꿰매야 했으며, 딸 역할을 맡은 멜라니 그리피스는 얼굴 부분에 부상을 입어 50바늘을 꿰매고 성형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감독인 노엘 마샬은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공격당하는 탓에 피부가 괴사하는 괴저 증상까지 겪어야 했는데, 도대체 왜 현장을 저따구로 관리했는지 의문이 드시겠지만, 이 모든 건 무지함에서 시작된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사실 감독 노엘 마샬과 그의 부인 티피 헤더러는 동물을 좋아하는 애호가일 뿐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반려사자 닐과 함께 지내며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보니 다른 맹수들도 닐처럼 온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손을 탄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수십 마리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야생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아찔한 장면들은 전부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으며 겁에 질린 모습이나 출혈이 있는 장면 등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당시엔 CG 같은 것이 없다 보니 배우와 동물이 마주하는 수많은 장면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찍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도 안전요원이나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로어에 관한 촬영 감독의 폭로가 공개되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걸 깨닫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흥행참패, 속된 말로 존망해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쓰라리지만 로어는 추후 헐리우드의 수치라는 말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에 큰 항의를 받아야 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외적인 이유로 인해 최악의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실패로 끝이 난 뒤 1982년 노엘 마샬과 티피 헤드런 부부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야생동물에 관해 지나치게 무지했던 건 맞지만 사실 굉장히 운이 안 좋게 작용한 점도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작 기간이 11년에 달했던 이유는 한창 촬영 중이던 1978년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세트장이 폐허가 된 영향이 컸었는데,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전개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내내 맹수들과 사투를 벌이다 끝나기 5분 전 뜬금없이 화해를 내버리는데요. 이 역시 홍수로 인해 세트장이 무너진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세트장이 무너진 탓에 추가 촬영은 최소화되었고, 이후 편집에만 꼬박 3년이 소요되며 개봉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인데, 부부는 보유하고 있던 집과 땅을 팔면서까지 영화 제작에 올인했지만 그 결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더불어 파산과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만 남았습니다. 훗날 티피 헤더러는 로어를 촬영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라는 후일담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동물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는지 이후로도 그녀는 동물보호 운동을 꾸준히 하며 열심히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